핫한 현장에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지니. 오늘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전거 세계를 만나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고동락. 오늘은 유기견을 입양해 건강하게 키우는 법을 소비와 함께 알아봅니다.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충남 공주에서 가을의 선물 알밤과 계룡산 사찰 갑사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투데이 잠시 후 시작합니다. 선배, 라일 있어요? 지엄마, 나일 있어? 라일 다 썼어? 라일 있는 사람? 한 번 써보면 다시 찾게 되는 100% 유기농 수면 커버 라엘 생리대. 라엘. 우리는 모두 같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그 방식은 각기 다르다. 누군가 디자인을 볼 때 우리는 개성에 주목한다. 누군가는 새로운 차를 선보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간다. 누군가 오늘의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그 너머를 본다. 아우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5일 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투데이潘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코로나의 장기화로 포장용 배달 그리고 일회용품들이 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했는데요. 특히 테이크아웃 커피가 활성화되면서 부산 지역의 일회용 컵 연간 사용량도 1억 6천만 개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에 부산시는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 이컵 사용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다회용 컵인 부산 이컵은 전용 앱을 통해 대여와 반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재생 가능한 재질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를 부산 이컵으로 받고 사용한 컵은 지정된 회수함에 QR코드를 찍어서 10일 이내 반납하면 되는데요. 2,000원의 보증금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반납만 하면 보증금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네, 반납된 다회용 컵은 전문 업체 꼼꼼한 세척을 통해서 카페로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위드 다회용품 사용 시대를 맞이해 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용기 낼 수 있는 용기가 진정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럼 생방송 투데이 오늘 첫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이의 현장 출동에서는 지금까지 미처 만나보지 못했던 자전거의 신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고 하는데 글쎄요, 자전거가 변신이라도 하는 걸까요? 자전거의 신세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경남의 핫한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진이 인사드립니다. 데스베리 하. 자, 오늘의 핫한 현장 도대체 어디입니까? 오늘은 새로운 자전거의 세계로 모시겠습니다. 자전거는 그냥 페달 밟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요즘에는 전기 자전거도 있긴 한데 특별한 자전거 일단 한번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자전거의 신세계가 떴다. 자전거와 함께 여행의 낭만, 이동의 편리함, 도전 정신까지 즐길 수 있다는데 다채로운 자전거의 신세계 지금 진이와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도착한 현장은 바로 트라이애슬론 월드컵이 열리는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 그렇죠. 특별한 새로운 자전거의 세계 바로 트라이애슬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극한까지 자전거를 타진 않잖아요. 이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 트라이애슬론 월드컵을 주최를 하신 우리 이동희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트라이애슬론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십시오. 여태까지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국내 대회가 아닌 전 세계가 공인하는 해운대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대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관점을 좀 주점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이번 대회는 저희가 해운대라는 도시와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첫 번째 첫 걸음인 것이고요. 내년에 있을 대회부터는 전 세계 최고의 스프린트 선수들이 이 해운대를 찾아서 관광과 문화와 체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회를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까지 위원장님께서 조금 고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에서 펼쳐지는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경기.
해운대 해수욕장 750m 수영 왕복 1회전, 이벤트 광장부터 해운대 사거리까지 사이클 왕복 5회전, 해운대 관광시설관리사무소에서 호텔 앞까지 달리기 왕복 3회전. 오, 코스만 들어도 벌써 숨이 차오르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경기가 펼쳐지려나 봅니다. 선수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신호탄 소리가 무섭게 바다로 몸을 던지는 선수들. 이번 트라이애슬론 월드컵에는 영국, 호주, 멕시코 등 전 세계 140여 개국의 세계 랭킹 65위의 엘리트 선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오랜만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모였다는데요. 네, 뭐 왕복 수영을 하고도 전혀 지친 기색은 없어 보입니다. 네, 체력이 대단해요. 이야, 지금 바다 수영하고 지칠 법도 한데 진짜 대단합니다. 역시 전 세계 진짜 기량이 최고인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열정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력도 너무 대단하고요. 아, 계속해서 화이팅입니다. 아니, 감독님 적 찍지 말고 빨리 선수들 좀 찍어주세요. 해운대 고층 빌딩 숲을 가르며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 시민들도 거리로 나와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저는 동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엘리트 선수 이 경기 보니까 박진감 넘치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것도 이제 해운대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네. 있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많은 세계적인 선수들도 초대해가지고 해운대도 알릴 수 있고 우리나라도 알릴 수 있고 너무 좋은 장소에서 좋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서 너무 박진감 넘치고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 치러진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선수들은 코로나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갈고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줄곧 선두 그룹을 지켜온 영국의 베스포터 선수.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여자부 경기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숨막히는 레이스 후 여유 넘치는 표정까지. 정말 대단하네요. 야, 여자부 1위를 차지한 영국의 베스포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아, 우승 소감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Yeah, I feel really good. Yeah, it was good fun. Such a nice location. It's like a really, really nice place. And yeah, I felt like my swim, bike and run was all pretty solid. 대한민국 해운대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It's beautiful. It's really nice. I'd definitely come back. It's got like lots to offer. There's like you got the beach and you got the city, and the waves are fun. And yeah, it's just a really, really nice place. 아,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 해운대는 뭐 최고죠.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So I'm off to Tongyong next week to race the World Cup there, and then I'm going to Abu Dhabi for the World Triathlon Series there in 2 weeks' time.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 화이팅! 예.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함께 해양 스포츠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부산 해운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 참가해 멋진 경기를 펼쳤는데요. 결과는 아쉽지만 참가의 의의를 두고요. 앞으로의 경기를 응원해봅니다. 자, 우리 남자부의 박광준 선수님 잠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경기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모셔가지고 좀 많이 힘드시죠? 아,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소는 좀 여유가 좀 있어 보이십니다. 아, 그래도 끝까지 다치지 않고 완주를 해가지고 약간 잘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 커가지고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번 대회에 참가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국내 대표로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조금 있었고 또 설렘이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제 아무 사고 없이 경기를 마친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다치지 않고 잘 이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선수들의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감회가 아주 새로웠습니다. 이 트라이애슬론과 해운대 바닷가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꽉 막혔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아주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새롭고 독특한 자전거가 부산 영도에 있다고 하는데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진이가 발걸음을 옮긴 이곳은 부산의 또 하나의 명소 영도.
아니 자전거는 무슨 자전거입니까? 자전거 흔적도 안 보이는데 여기 뭐 배밖에 없어요. 배밖에. 배 진짜 많네. 잠깐만. 저건 것 같은데 저거. 절묘한 타이밍에 등장한 마차를 단 자전거? 도대체 이 정체가 무엇일까요? 아니 지금 요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두 분이 남자 두 분이서 오붓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아니 직접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자동차로 갈 때보다 자전거로 가니까 좀 느리게 영도를 구석구석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자전거인 줄 알았더니 제 생각에 모터로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보다 좀 편하신 것 같아요. 오, 아니 잠깐만. 그럼 제가 안 여쭤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게 자전거 같기도 택시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겁니까? 저희 정확하게는 자전거 택시라고 합니다. 이제 영도 깡깡이 마을을 투어하는 자전거 택시라고 합니다. 오, 자전거 택시. 네. 택시 요금 비싼가요? 뭐 택시보다는 싸게 해가지고 저희 지역 주민들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특이하고 참신한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타보면서 좀 영도를 좀 느껴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선생님. 얼른 타세요, 얼른. 알겠습니다. 예. 자전거 택시에 올라탄 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영도 관광 투어를 시작해봅니다. 출발! 와! 흥미로운 가이드의 이야기는 더. 네, 이제 근대 조선 산업의 1번지인 이쪽 영도 깡깡이 마을은 현재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이렇게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마을에 스며들어서 주민분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오, 벽화가 굉장히 예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벽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이곳에 깡깡이 예술마을은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하기에는 불편했던 영도의 골목골목을 자전거와 함께 즐겨봅니다. 투어의 마무리는 영도 깡깡이 마을의 야경 즐기기. 남항 등대에 서서 바라보는 영도의 밤, 정말 아름답죠? 직접 타보니까 남녀노소 성별불문 뭐 국적불문 다 좋아할 것 같고요. 이 시원한 가을바람 쫙 맞으면서 영도 바닷가를 제 눈앞으로 바로 데리고 그냥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참 좋네요. 아. 여보세요? 네, 아버님. 경문아. 네네네. 내 남항시장 입구에 있다. 그래, 예. 한 5분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았어요. 예. 잠깐만요. 방금 어떤 전화인가요? 뭐 진짜 아버님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부산의 영도 깡깡이 마을에 가이드 외에 손님들이 없을 경우에, 여행객들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마을 주민들한테 천원 복지 택시라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좀 병원 가시는 분, 시장 가시는 분, 저희들이 운송 수단으로 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관광 목적이 아니라 실제 주민분들이 일반 택시처럼 사용을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야, 이건 되게 참신한데요. 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색다른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전거 택시. 저렴한 가격과 친절함 때문에 자전거 택시를 찾는 지역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 이제 직접 또 이용하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이용하세요? 네, 해야지 이제. 아니 그러면 진짜 우리 자전거 택시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은 자주 다니니까 편하잖아요. 그렇죠. 편하니까 좋은 거지. 편하니까 좋다. 근데 지금 어디 가시는 길에 뭐 사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우리 손녀들 주려고 빵 싸가는 거예요. 손녀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네. 빨리 출발하십시오. 그래야지.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요. 출발. 자전거의 신세계와 함께 오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지니와 함께한 새로운 자전거 신세계 어떠셨습니까? 정말 열정이 가득한 선수들이 있는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부터 가을바람을 맞으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는 자전거 택시까지 정말 다양하게 만나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전거로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전거와 함께한 부산의 낮과 밤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매력적인 자전거의 신세계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해운대를 배경으로 펼쳐진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경기에서부터 영도 또 자전거 택시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경기는 역시 국제대회답더라고요. 속도가 엄청나던데요. 저는 뭐 거의 오토바이 속도로 자전거가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정말 보시는 분들도 속 좀 뻥 뚫리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찌나 그렇게 다들 체력이 좋던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저는 또 이 영도의 자전거 택시가 조금 새로웠는데요. 네. 영도 깡깡이 마을의 경우는 좁은 골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자동차로 가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또 네. 걷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넓은 동네였는데 자전거 택시 투어를 하면은 요게 네. 딱 적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영업용으로도 이렇게 활용이 되는 너무 일석이조의 그런 운송수단인데 느림의 미학, 또 느림의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 자전거 택시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왠지 모르게 비 오는 날 되게 운치가 있겠다는 생각도 구경도 하면서 천천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꼭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안장에 올라 앉아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힌트 나갔네요 벌써. 네.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두 발로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동수단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드릴게요. 1번은 자전거, 2번은 자판기입니다. 네. 자판기를 두 발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두 발로 차면. 네, 두 발로 차면 차면 큰일 안 납니다. 되겠죠. 네, 정답과 사연은 KN의 생방송투데이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여러분에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고동락 시간인데요. 유기견이죠. 소비를 입양한 보호자 임진미 씨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유기견을 비롯해서 반려동물 건강하게 기르는 법도 팁으로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준비된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장난꾸러기 비글, 순둥이 레트리버, 털이 매력적인 스피츠, 푸들, 시바이누 등 세상에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우리 주변에선 강아지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략 한 5, 60마리 정도 저희 보호센터에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일평균은 7, 8마리, 조금 많을 때 10마리, 적을 때는 5마리.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아지 약 13만 401마리가 유기됐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버리는 것 같은데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네요. 네. 보호소 방문이 한 3번째 되는데 올 때마다 일단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모두가 입양을 간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올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네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버려지는 강아지 역시 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유기견을 입양해 건강하게 키우기까지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를 소비와 함께 만나봅니다. 맑은 날씨의 어느 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향했습니다. 네, 소빈의 집인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촬영 왔습니다. 작고 귀여운 소비와 엄마 임진미 씨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비, 처음 만난 카메라 감독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데요. 낯가림도 없는 아주 활발하고 귀여운 친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한 달 전에 소비를 입양해온 보호자 임진미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혹시 키우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소비는 늦은 저녁 퇴근길 김해 어느 한 산에서 발견됐다는데요. 지금은 엄마의 사랑을 가득 받아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 녀석 참 명랑하네요. 귀여워요. 원체 이제 동물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제 제가 독립하게 되면은 강아지를 키워야지라는 생각은 했는데 막상 그게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미뤄왔었는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대부분 유기견이나 파양견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유기견을 입양하게 됐어요. 그렇게 소비는 지금의 엄마를 만나게 됐는데요. 외출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소비와 엄마 진미 씨, 어딜 가는 걸까요? 지금 오늘 소비 처음으로 이제 접종해야 되는 날이라서
병원 가려고요. 동물병원. 네, 소비가 아무래도 작아서 가방 안에 쏙 들어가네요. 소비는 접종이 이제 시작을 해야 돼서 총 6차까지 접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에 2가지씩 2주 간격으로 6번에 걸쳐서 접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접종이기 때문에 종합 백신이랑 코로나 백신 두 종류를 맞을 거예요. 견생 처음으로 주사를 맞는 소비. 아유, 주사에 놀라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근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묵묵하게 잘 맞는 걸 보니 기특합니다. 네, 처음 맞는 주사인데 참 잘했어요. 네, 짖지도 종합 않고요. 백신은 파보, 홍역, 파라인플루엔자, 간염 4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코로나 장염 백신, 그리고 기관지염 백신, 사람이랑 같이 인수 공통 질병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광견병 백신, 마지막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총 5가지 백신을 접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어릴 때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물을 자꾸 주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물 섭취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자분들이 주의 깊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는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될 때 특별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첫 접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소비. 이동 가방 안에서도 얌전하네요. 소비야, 안 아팠어? 응? 진짜 너무 생각보다 잘 맞고 와가지고 지금 내적 뿌듯감이 장난 아니에요. 소비야, 잘 놀고 있어? 갔다 올게. 응? 어디 가신 거예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강아지 처음 키우는 만큼 좀 배워야 될 게 많아가지고 부산에 있는 애견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로 했어요. 소비를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강아지로 키우기 위해 특별한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네, 맞아요. 아는 만큼 강아지를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목줄과 리드줄을 절대 혼돈하셔는 안 됩니다. 예, 이것을 목에 하는 걸 보고 목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너와 나의 연결고리죠. 반려견과 나의 연결고리, 즉 리드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은 절대 뭐 자동 리드줄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웬만해서는 내 손에 한번 만져보세요. 예. 나긋나긋하죠? 네. 내 손에 잘 맞을 수 있고 내 손에 물이 가지 않은 얇고 튼튼하면서 재질이 좋은 가죽줄을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가죽. 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적응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왜? 자기 몸에 없던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긁을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내 몸에 무엇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놀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작정 거기서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요걸로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걸로 뭔가 땡긴다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둘게요. 예,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이 친구 스스로가 내 목에 목줄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구나. 리드줄이 결론적으로 좋지 않는구나가 아닌 좋아라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내지는 사료를 하는데 저는 3개월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간식보다는 사료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친구는 나이가 1년이 됐다 그랬죠. 그럼 네네. 사료보다는 물론 간식을 좋아할 거예요. 해서 제가 모카 이리요, 옳지. 요것부터가 훈련이에요. 내 손에 먹는 것부터가 훈련이겠죠. 모카. 자, 반려견은 이렇게 별거 아닌 사소한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인지하고 부르러서 갔을 때 맛있는 게 나온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천천히 차분히 정확하게 훈련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한번 올려볼까요, 제가? 그냥 옛날에는 강제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모카. 올라오면은 재밌다는 거. 교육은 3개월부터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혜가 생길 무렵이에요. 엄마의 젖을 떼면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때부터 사람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을 교육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때 어떤 견주님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습관, 그 다음에 뭐 버릇 이런 것이 평생 가기 때문에 첫 번째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줄을 하고 나서 산책을 한다든지 목줄을 하고 나서 먹이를 준다든지 목줄을 하고 나서 뭐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걸 먼저 해주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봅니다.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수업을 들은 후 진미 씨는 또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 뭘 한가득 들고 가시는데요? 맞아, 유기견 보호센터 가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소비를 처음으로 입양하게 된 보호소 센터입니다. 옆에 이거 담요는 뭡니까? 이거는 소비처럼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이쪽에도 많아가지고 오늘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소위 모자면 애기 뭐 잘 키우고 계시죠? 네. 네네. 전염병에 걸려서 잘못 때려도 또 진짜 많아요. 근데 소비는 그나마 좋으신 분 만난 건 다행인 거고 그런 치명적인 또 질환은 피해가는 것 같아서 낫다고 나와가지고 처음에 항체가 네. 그거는 이제 접종을 해서 항체를 높이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접종을 잘 해주시면 그것 때문에 위험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걱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작은 건데 이제 소비 같은 친구들 위해서 좀 사용하시라고 담요 조금이랑 타월 조금. 네, 또 추워지는 시점에는 이런 거 많이 필요한데 주셔서 잘 유용하게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가장 많은 아이들이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어온다는데요. 하지만 다가오는 겨울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갈 곳을 잃은 채 길 위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위해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올겨울 더 춥다고 하던데 걱정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그 세금 예산이 한 몇백억이 소요됐다고 들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는 거는 사실 비용이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말 드는 비용은 주인이 안 찾아가는 유기동물 관리하고 또는 뭐 진짜 애들이 잘못됐을 때 사체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동물 등록을 꼭 해서 잃어버렸을 때라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10마리가 들어오면 한 2마리도 채 동물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20%도 안 되는 케이스들의 한 8, 90%는 다 주인이 찾아가요. 그 말은 동물 등록률만 한 8, 90%까지 올릴 수 있으면 예산도 거의 지금은 한 10분의 1로도 줄일 수 있는 진짜 세금이요. 그래서 더 좋은 데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동물 등록을 잘 해서 정말로 유기동물 발생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견 등록이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 항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귀찮아하지 않고 모두가 이제 좀 잘 지켜가지고 주인을 잃었거나 했을 때 빨리빨리 주인을 찾을 수 있고 함부로 이 아이들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정책이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소비가 그저 건강하기만을 바란다는 진미 씨. 오늘 하루 많은 걸 배우고 느낀 시간이었을 것 같네요. 자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남편이랑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집이 10분 거리라서 케어를 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이제 키워야 되는 반려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랑도 잘 어우러지는 강아지로 키우고 싶고 사랑을 충분하게 줄 수 있는 반려자가 되고 싶어요. 올겨울 반려동물 입양을 통해 갈 곳 잃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건 어떨까요? 네, 소비와 보호자 임진미 씨의 이야기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유기견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소비가 굉장히 밝고 또 귀엽고 활달하더라고요. 이렇게 소비처럼 어린 친구들은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차 종합접종, 2차 코로나 장염 접종, 그리고 3차 캔넬코프 예방접종, 4차 관경병 예방접종, 마지막으로 5차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까지 5개를 모두 다 접종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내용 중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유기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철이 여름 휴가철이라고 하는데 네. 물론 일부겠습니다만은 어른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좀 아프다고 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 동물 등록이 이제는 필수인데요. 이 주인을 잃은 강아지가 생기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동물병원이나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장에 올라앉아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두 발로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동수단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자전거, 2번 자판기. 되게 환경 친화적인 운송 수단이고요. 또 이거 이용하면 또 운동이 돼서요. 아침 출퇴근길에 많이들 이용하시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정답과 사연은 카카오톡 채널 KN의 생방송 투데이 채팅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나중에 나갑니다만은 푸짐하고 다양한 선물 항상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람하겠습니다. 네, 그럼 생방송 투데이 마지막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충남에서 전해온 소식인데요. 충남 공주시에서는 가을 햇밤도 수확하고 계룡산의 갑사라는 사찰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가을의 공주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길가에 핀 꽃부터 가을 느낌 가득한 이곳.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마음까지 설레는데요. 야, 여러분 이제는요 초가을이 아니라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하면은 뭐니뭐니 해도 여러분 소풍, 운동회, 나들이 이런 단어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태까지 언택트 투어에서 제가 초대를 받았다면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가을의 절정, 가을의 끝판왕, 가을로 여러분들을 초대할게요. 이것은요 공주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첫 번째 여행지, 알밤 체험이 가능한 공주의 한 농원입니다. 확실히 날씨가 선선해졌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공주의 가을이 진짜 깊어진 게 느껴져요. 날씨도 너무 시원하고 네. 햇살도 없고 너무 좋아요. 아주 좋지요. 공주에는 네. 그 공주의 특산물 알밤이 있어가지고서 시민들 또 이부인들 모두가 공주만 오시면 아주 행복하십니다. 가을 공주 알밤. 그렇지요. 야, 그러면은 공주에는 이 알밤이 지금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열려 있지요 지금. 자, 그럼 주렁주렁 열린 알밤 수확하러 출발해 볼까요? 가을볕을 받으며 풍성하게 맺혀있는 밤송이들 토실토실 아주 잘 익었는데요. 야, 아버님, 아니 그냥 온 천지가 그냥 밤송이네요. 다 밤이지요, 다 밤. 지천이 밤이지, 지천이 밤. 야, 아니 그러면 이거 그냥 밤 여기 아래 있는 거 네. 제가 서리하듯이 그냥 막 주스면 돼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본격적인 밤송이 줍기에 돌입! 가을이면 지천으로 널려있는 밤송이를 주워 알밤을 수확하는 체험이라는데요. 우와! 야, 이거 잘 여물었다 여기. 약간 이렇게 밤송에서 밤을 꺼내는 기분이 살짝 보물 찾기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예. 이 밤송이 안에 얼마나 실한 밤이 들어있나? 아니면은 깡통인가? 약간 이런 거? 그런데 알밤 줍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떨어지는 밤송인데요. 잘 보세요. 와, 따가 아버님! 야, 아니 밤송이가 얼마나 잠깐만 따가워. 밤이 한참 수확기라서 밤 알로도 송이로도 지금 마구마구 쏟아져요. 밤침 하나 맞았다고 생각하시면은 건강에 좋을 거예요. 아, 나 무서워. 예. 아니 근데 아버님 공주 밤이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공주는요, 그 첫째 기후 조건이나 토양 조건이 밤을 재배하기에 아주 적합한 토양이에요. 공산성 일대에서 알밤 화석이 발견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공주 알밤. 유난히 크기가 크고 달콤하기로 유명한데요. 크기가 커서일까요? 얼마 줍지도 않았는데 자루가 차오릅니다. 우리의 박경윤 리포터도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요. 알밤 주워서 껍질 까는 재미가 꽤 쏠쏠해 보이죠? 자, 이렇게 열심히 하더니 밤을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많이 주었네요. 아유, 힘들죠? 아버님, 자. 너무 배고파요. 밤 요리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가셔서
밤 요리를 좀 많이 드시고 또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공주 알밤으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요리는 율피까지 깨끗하게 벗긴 밤에 김치 양념과 갖은 채소를 넣어 버무리며 완성되는데요. 이름하여 알밤 깍두기입니다.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니. 네, 한번 볼게요. 어머니 원래 깍두기는 그 무로 만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밤으로 만드실 생각을 했어요? 무로 만드는데 무로도 만들어 먹지만요. 깍두기를 먹으면은 영양가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사람도 건강하고 피부에도 좋아요. 무는 이렇게 아삭아삭한 식감 있잖아요. 이거는 저기 뭐요? 오도독 하는 식감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맛인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엔 전을 부칠 차례라는데요. 반죽에 갖은 해산물과 채소를 듬뿍 넣는데 어쩐지 알밤이 보이질 않네요. 마지막에 채를 썰어 넣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알밤은 없는 것 같은데. 와, 아니 어머니 근데 여기 밤이 어디 들어있어요? 위에 밤 가루예요. 빨간 게. 아, 밤가루로 부친 게라는 거예요? 아, 이거 엄청 고소하고 맛있겠다. 알밤 가루로 만든 전, 우리 박경윤 리포터가 직접 부쳐본다는데요. 언니 망했어. 언니! 어떡해. 하나, 둘, 셋. 언니 찢어졌어요. 어떡해요? 어떡해. 갈아야지. 아이고, 어떡해. 생각보다 전 부치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부턴 어머님이 전담해서 아주 먹음직스럽게 부쳐주셨다는데요. 공주 알밤 요리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요건 밤 묵인데요. 얼마나 탄력 있는지 이렇게 던져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탱글탱글한 게 꼭 젤리 같죠? 푸짐한 밤 한상 차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밤무, 밤조림, 밤깍두기. 아니 아버님, 요 밤으로 이렇게 음식 만들어 먹으면 어디에 그렇게 좋아요? 밤은 여러 가지가 다 좋지만은요. 네. 가래되면 이제 피부들이 약간 그 거칠어진 부분이 맞아. 있는데, 예. 그 밤을 이렇게 드시면은 이게 피부 미용이 아주 좋고, 네. 또 특히 그 가을이 되면 변절기라서 감기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때에 그 노약자 어르신들이나 아기들한테 이 밤으로 요리를 해서 잡숫게 하거나 먹게 하면은 아주 그 체력 보강에 엄청 좋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 관리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밤. 은근한 단맛이 매력적인데요. 견과류 우리 되게 많이 먹어야지 좋다고 하잖아요. 밤도 약간 견과류 중에 하나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몸에도 좋은 것 같고 단내도 나고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가을을 맞아 알밤도 따고 밤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까지 맛본 공주에서의 추억 업로드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행지로 발길을 옮겨볼까요? 이번에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계룡산으로 찾아갔는데요. 계룡산에는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박경윤 리포터도 그곳을 찾아 부지런히 걸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이 공주 하면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 공주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 또 요맘때 꼭 와야 되는 곳 바로 추갑사입니다.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춘마곡 추갑사라는 말이 있어요. 봄에는 마곡사의 그 풍경이 전경이 예쁘고 가을에는 여기 갑사가 아주 예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갑사라는 이름 자체가 하늘, 땅 사람 중에 으뜸갑인이라 그래서 갑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추갑사를 향하다 보면 오리길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요. 입구에서 용문폭포까지 2km를 걸으며 차분히 산책 코스를 즐겨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리길의 거의 끝부분, 끝자락에 이르는데요. 오른쪽엔 이렇게 대나무가 많이 있어서 대나무 소리도 너무 예쁘죠? 그다음에 왼쪽에는 황매화예요. 봄에는 황매화로 오리를 이루니까 그 한 2km가 장관이죠. 갑사에서 가장 먼저 만난 명물, 바로 석조 약사 열의 입상입니다. 차기 형식과 옷주름이 아름다운 고려시대 석불인데요.
왼손에 약합을 쥐고 있어서 건강을 지켜준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희 씨, 네? 뭐 어떤 수업 들었어요? 아, 제가 굉장히 고쳐지지 않는 고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좀 해결해 달라고 빌었어요. 이제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제 불상이니까는 아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어떤? 제가 고3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의자에 맨날 앉아있다 보니까 변비로 고생 중이라는 우리 박경윤 리포터 완쾌하길 바랍니다. 이제 박경윤 리포터가 아름다운 사찰의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담아낸다는데요. 공주의 식경에 포함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 갑사라고 해요. 그래서 갑사는요, 공주 여행을 왔다 하면은 무조건 들려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이지만 또 종교를 떠나서 진짜 이 갑사 자체가 굉장히 풍경이 좋고 절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도 오시지만은 진짜 출사하러도 많은 분들이 오시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갑사의 전경. 고요한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여기 물줄기 소리 들리시죠? 야, 이곳에 오니까는 사실 요즘에 낮에 진짜 덥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온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은 가을 바람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양 옆에 위아래로 정말 이 온갖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햇빛도 하나 없고 너무너무 시원한 바람이 저를 맞이해주고 있어서 진짜 너무 좋고요. 여러분도 이 풍경 보시면서 잠시나마 힐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도 추갑사에서 언택트 투어 즐겨보세요. 공주는 외롭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을은 외로운 계절이잖아요. 그러나 이 충남 공주에서는 이 말이 무색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공주입니다. 소풍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봤던 가을 공주 여행. 이색적인 알밤 요리도 맛보고 추갑사의 멋진 풍경도 담아갑니다. 올가을 편안한 곳에서 언택트 여행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공주로 떠나보세요. 네, 아유 공주로 떠난 언택트 투어 잘 봐봤습니다. 공주 하면은 또 알밤이 이렇게 유명한지는 네, 처음 알았는데요. 알밤의 변신도 저희가 잘 봤고요. 동의보감의 또 내용을 살펴보면은 배탈이나 설사할 때 구운 밤을 조근조근 잘 씹어서 먹으면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특급 식재료 알밤 공주에서 한번 느낌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상에 나온 갑사 같은 경우에는 최치원의 법장화 상전의 화엄 십찰로도 등장할 만큼 예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찰이라고 하는데요. 가을이 예뻐서 추갑사로도 불린다고 하니까 이맘때쯤에 꼭 가야 하는 명소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래전에 이맘때쯤에 갑사에 오르다가 그 너무나 좋은 풍경에 넋이 빠져가지고 좀 늦게 내려오다가 컴컴해가지고 고생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가을 단풍이 10월 27일쯤 가장 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오리길 적극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의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바로 1번 자전거였습니다. 네. 당첨자분들 만나볼게요. 자, 사연 보내주셨는데 조정아님,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네요. 자전거 타며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창민 님이 시장에 가든 헬스장에 가든 가까운 거리는 꼭 자전거를 타는 우리는 자전거 가족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가족 모두가 굉장히 건강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특히, 느낌입니다. 네, 하체 근육이 아시죠? 생존 근육 비결인 거? 네. 자, 마라톤 도전님인데 저는 지금 40대인데 아직도 자전거를 못 탄답니다. 영도 가서 자전거 택시라도 타봐야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정도 도전 정신이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타실 수 있는데 그죠?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해운대 동백 삼계탕에서 식사권, 으뜸아이 안경 체인에서 선글라스, 김해죽협에서 맛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정 간편식,
사계절 내내 온수로 즐기는 실내 서핑장 서핑역에서 서핑 이용권, 고품격 하이엔드 힐링 호텔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 호텔에서 숙박권을 드립니다. 마리아, 참 따뜻하게 해줘. New normal, new smart. The new Volvo XC60. 오늘은 가구 쇼핑하는 날. 친환경 패브릭 소파, 세라믹 식탁. 대형 매장인데? 여기가 어디냐고? 리코앤라온. 만져보고, 체크하고, 가격까지 따져보고. 공항 가구단지 내 가구 쇼핑은 리코앤라온.